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걷기 운동만 잘해도 많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걷고 운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절이 바로 고관절인데요. 그 중요성에 비해 고관절 관련 질환들은 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관절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전주 수병원 봉황세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걷고 뛰고 운동을 하거나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체 부위, 고관절. 통증이 일어나는 부위가 애매해서 고관절 질환은 쉽게 진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봉황세 과장과 함께 고관절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관절이 생소한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먼저 고관절이 어떤 부위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관절은 골반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관절입니다. 대퇴골두가 이루는 공과 골반 가측, 비구가 이루는 소켓이 이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체의 관절 중에 어깨 관절 다음으로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관절 운동이 가능하지만 체중을 부하하고 체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 범위보다는 관절의 안정성이 더 중요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정확히 어느 부위가 아픈 건가요? 앞서 보셨다시피 고관절은 뼈와 인대, 근육, 신경 등 여러 인체 조직이 지나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고관절 부위, 주위 여러 부위에서 애매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질병의 양상에 따라서 통증이 잘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파란색 사타구니 부위가 고관절 전방입니다. 이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흔한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또한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이나 관절순의 파열, 장요근, 점액낭염, 그리고 일가성 활액낭염이나 골괴사증 같은 관절 자체나 관절 전방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해부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징적으로 환자분들이 고관절 전해측부에 손을 짚어 아픈 곳을 가리키는 C 사인을 보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엉덩이 부위의 통증은 이상근 증후군이나 좌골 대퇴 증후군과 같이 고관절 후방의 뼈나 연부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후방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관절의 가측 부위에서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 제일 가측부에 튀어나온 뼈를 대전자부라고 하는데 이곳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 점액낭에 문제가 생기면 고관절 가측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좀 전에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그 몇 가지 질환들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고관절 주위 힘줄이나 인대의 염좌, 대퇴골이나 골반골의 골절과 같은 외상은 물론이고 여러 비외상성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면 고관절에 돌출된 뼈나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조직 주위에 있는 점액낭이라고 하는 마찰과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물이 차고 통증이 생기는 점액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뼈에 괴사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괴사가 되면서 부종이 생기고 뼈가 결국 함몰되고 관절이 파괴가 되면서 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3에서 10세 사이 소아에서 고관절 통증과 파행이 생기면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보통 감기나 가벼운 외상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급성기에는 통증 때문에 걷지 못해서 부모님과 함께 외래로 보통 오시지만 대부분 일주일 지나면은 증상이 저절로 호전이 되고 또 2주간 체중 부하를 금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무혈성 괴사나 세균성 관절염과 초기 증상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해야 하겠습니다. 콜 관절염은 연령 증가에 따라 생물학적 노화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다른 고관절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2차성 골 관절염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고 장시간 보행이나 심한 운동 그리고 육체적 과로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되고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보행 장애가 오게 됩니다. 또한 고관절을 굴곡하거나 뇌회전에서 쪼그려 앉을 때 대퇴 경부와 비구 사이 비정상적인 충돌이 발생해서 통증이 생기는데 이를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 합니다. 환자는 쪼그려 앉는 동작을 힘들어하고 또 운동 후나 계단을 오를 때 그리고 장시간 앉은 후에 서이부 통증이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고관절 후방에 있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에 의해서 좌골 신경이 압박되는 질환입니다. 엉덩이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그러면 고관절 질환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네, 진단은 보통 신체 검사나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등 여러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최근엔 또한 관절경을 이용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단순 방사선 촬영은 골절이나 탈구가 의심되거나 또 각종 고관절 질환의 진단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방사선 촬영은 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절순이나 주위 연부 조직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초음파는 또 관절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외래에서 간단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에 물이 찬다거나 관절 전방이나 가측 점액낭염이 생긴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해 쉽게 진단 후에 초음파를 보면서 천자를 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고관절 안팎을 직접 들여다보고 병변이 있으면 진단과 동시에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통증이 있으면 많이 걷지 않고 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얼음 찜질이 부종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물리치료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관절 질환으로 진단 후에 이러한 보존적 치료나 약물적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수술은 크게 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을 할 것인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관절에도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이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고관절의 전방과 가측에 작은 피부 절개를 하고 관절경 카메라와 수술 장비를 관절 안으로 위치시켜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통증과 일상생활 장애가 너무 심하고 관절이 손쓰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대퇴 골두와 비구를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환술을 한 경우에는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수술 후 보행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 후에 염증이나 인공관절 치환물에 마모나 해리 그리고 탈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봉황세 과장과 함께 고관절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증세가 호전됐다 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최근 갑상선 질환 환자가 늘고 있고 여성암 1위도 차지하고 있어서 갑상선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질환으로 알려진 갑상선 질환들에 대해 익산 박병현 내과 박병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 나비 모양의 이 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병현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들 평소에 목이 좀 부어 보이거나 이렇게 네. 튀어나와 보이면 갑상선 검사 좀 받아봐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 목 앞쪽 부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조금만 커지게 되면 이제 바로 잘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장기에서는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 신체의 대사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조절을 해주는데 주로 뼈나 아니면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에 작용을 해서 우리 혈중 내의 칼슘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갑상선 질환이 있게 되면 이 갑상선 장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목이 도드라지게 돼서 잘 발견이 되기가 쉽고요. 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 자체가 정상이거나 약간은 줄어드는 그런 질병들도 있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검사를 받는 게 좋고 또 어떤 갑상선 질환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갑상선 질환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한 양이 분비가 돼야지 우리 신체가 유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너무 과하게 나오게 되면 질병이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또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나오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요. 적게 나오게 되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죠. 또 갑상선 자체가 염증에 의해서 깨지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갑상선이 깨지게 되면 안에 저장되어 있던 호르몬이 일시에 한꺼번에 방출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공장 자체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갑상선에서 호르몬 합성을 못하게 돼서 예. 기능 저하증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과 저하가 반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은 갑상선 혹, 즉 결절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혹의 경우는 4 내지 5% 정도가 이제 암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이제 감별 진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갑상선 질환을 의심을 하려면 이제 증상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 몸의 신체가 모든 게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도 예민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도 떨리게 되고요. 또 살이 빠지게 되고 식사는 잘 하는데 살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이제 기능 항진증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기능 저하증의 경우는 호르몬이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곤하게 되고 붓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심장도 천천히 뛰게 되고 예.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그래서 살도 찌고요. 우울증 같이 이렇게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 번쯤 갑상선 호르몬을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여성암 1위, 갑상선 암이 되겠죠. 네. 암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결절을 혹을 주소로 해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은 건강검진을 이제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조그마한 혹들이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암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혹 자체가 점점 커진다든가 네. 아니면 주위에 장기를 누르는 증상들, 뭐 호흡곤란이라든가 아니면은 식도를 눌러서 음식을 삼킬 때 지장을 받는다는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든가 또 주위에 있는 신경을 눌려서 목소리가 변한 것이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든가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집안에 갑상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갑상선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갑상선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혹이 있다면 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상선 결절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결절의 치료 방법은 이제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갑상선에 생기는 결절의 약 4 내지 5% 정도가 갑상선 암으로 판명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95%는 이제 양성 결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결절이 되겠는데, 암으로 나온 경우는 당연히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성 동위원수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양성결절의 경우는 그냥 결절 자체를 놔두고 6개월이나 18개월 간격으로 크기가 변하는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혹시 커질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대로 두게 되면 젊은 분들이 특히 그런데 미용상의 문제가 좀 있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는 초음파상에서 결절이 낭성결절, 즉 액체 성분이 많이 차 있는 결절일 경우에는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안에 액체 성분 물질을 흡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치료는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들 계시는 건데 고주파 열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끝에서 고주파를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데 바늘을 결절 내에 삽입을 하고 끝에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서 결절 내부의 조직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발생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크기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상처도 없이 도드라진 것이 없어지게 보이는 그러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치료의 단점은 결절 자체를 100%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남아져 있는 조직에서 다시 결절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 기능 항진증과 또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능 저하증의 경우는 이제 부족한 만큼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면 되겠죠. 약물로 치료를 하면 되고요. 항진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합성을 억제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물을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애석하게도 근데 약물로만 완치되는 확률이 한 4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50% 정도는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할 수가 있겠죠.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방사성 요오드를 이용한 동위원수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적으로 일부 갑상선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병현 원장과 함께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나들이 하고 싶은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바로 미세먼지죠. 미세먼지는 황사보다도 입자가 훨씬 작아서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코털이나 점막에도 걸러지지 않고 폐나 눈,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피부에도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비염이나 결막염, 각막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 심지어 뇌질환이나 심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겠고요. 또 식약청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살균 소독 효과가 있는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나 세안을 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